네, 이현정해 주시죠. 6월 11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부산 친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저희가 원래 10시 30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11시부터 열립니다. 이번 국정조사 이 투표함 관련된 국정조사 오늘 의결이 있기 때문에 11시 열리기 때문에 정성국 의원을 좀 빨리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한 2주 되는데요. 이 결과를 놓고서 참 여야가 모두 다 참 지금 격동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이 여당 대표가 지금 거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큰 갈등에 지금 빠져들고 있고, 지금 야당은 선거 결과를 놓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지금 사퇴 요구가 본물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정 의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오늘 우선 먼저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도부 총사퇴를 오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퇴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 조강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책으로 미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 선택 요구할 거면 투표지 부족 사퇴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것들의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 퇴진이 사실은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또 저런 이제 지금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지도부 총사퇴라는 자체는 어차피 대표 사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친한계라고 말하는 개파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되묻고 싶고요. 네. 지금 우리 의원들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들이 조금 자제된 부분이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게 앞으로 좀 더 본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퇴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의원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지금 장 대표의 사퇴를 막아서기에는 이 대세가, 흐름이, 여론이 이 사퇴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집단지성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재준 의원의 돌발적인 발언이라면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퇴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께서 지금 이 우리 현실을 최고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아까 또 보여주시는 자막 보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투표지 사퇴를 해결하고 나서 그 의원들한테 그 해결책부터 먼저 제시해라 하고 논의할 거라 부분이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대학생들이 있는 시위대에 있는데 찾아가서 팻말 든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죠. 네.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다 가서 팻말 든다고 해결되나요? 이거는 제도로 해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과 합의를 봐서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하고 또 특검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민주당하고도 교감이 좀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빨리 지금 제도적인 부분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시키면서 맞죠?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해결하는 것이지, 이걸 우리 야당의 힘으로서, 야당의 권한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이 투표용지 부실 투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어갈 수밖에 없죠. 좀 제법 긴 시간을 저는 이게 아마 논쟁거리가 되고 짧은 시간에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 버티겠다는 뜻 아닙니까? 버티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보입니다. 사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사실은 정당의 그동안의 어떤 일상적인 루틴이었고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데이터로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이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전혀 배제된 상황에서 승리를 한 것이고, 또 부산 북갑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제명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으로 따지면 충청권 다 날아갔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승리란 것도 사실은 김부겸 후보가 거의 45% 가까이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원래대로 이야기하는 승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마치 패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공감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내 문제 때문에, 그렇죠. 당내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승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편성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승리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 우리 이현정 대표님 말씀 잘하셨는데 서울은 장동혁 대표 공로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하나도 없습니다. 못 오게 해서 이겼잖아요. 예. 부산은 졌습니다. 네. 부산은 떨어졌죠. 본인께서 서울과 부산의 선거의 중요도를 말했지 않습니까? 부산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어딥니까? 충청권이죠. 그렇죠. 다 졌습니다. 강원도도 졌습니다. 인천도 뺏겼습니다. 대구 경북을 지킨 게 잘한 겁니까? 대구 경북을 지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그렇게 결집해 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대구 경북을 이긴 것이 우리가 자랑 삼을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경남 하나 있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경남도 사실 박안수 지사 개소식 그날 박민식 개소식에 다 왔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도 뭐 사실상 영향을 안 줬다 봐야 되거든요.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뭐 데이터를 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억 9천만 분의 1이냐 뭐 이야기하는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분이 대다수가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면서 말씀하시면 공감하는 분이 몇 분 계실까.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졌고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거죠, 그죠? 네. 예, 그런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시고 민의를 빨리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자, 이제 우재준 의원이 뭐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뭐 이게 앞으로 이제 논쟁이 되겠지만 사실 어제 관심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점식 의원이 이제 뭐 당선되긴 했지만 지금 3파전 하다가 이제 결선 투표 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제 표 수를 보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그 송원석 원내대표 할 때는 1차에서 끝났잖아요. 그때 60표를 얻어서 끝났잖아요. 그때 김성원 의원이 30표를 얻었고 이현승 의원이 16표를 얻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김도호 의원이 이제 결선까지 가서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결선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였는데 어제 이 결과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현장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상 정점식 우리 원내대표의 완성을 처음에는 생각한 분이 많았는데 기자님들께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드렸던 말씀은 기류가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지선이 끝나고 나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선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함께 했던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국민이 주는 민의와 요구와 우리 당의 모습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정점식 우리 원내대표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그 좋은 평판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이 가진 이미지가 도로 친윤당, 그다음에 또 당권파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전해지면서 의원들이 좀 변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결선 간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선은 간다. 근데 문제는 결선에서 그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1위가 정점식 될 거라 생각했고요. 김도호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 중에 한 분이 올라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47대 39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8표. 정점식 우리 신임 대표가 47표고 김도호 의원이 39표니까 8표. 그러면 성일종 의원님이 획득했던 20표가 어디로 가느냐?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일종 의원님이 왔던 그 20표 중에서 좀 많은 부분이 갈 수가 있다면 기적적인 대역전이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제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7표 차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좀 이 수치는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긴장을 줬잖아요. 술래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 말은 우리 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지는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거에서 경고를 하고 또 이런 민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뭐 정점식 그
대표는 그런 이야기해요. 뭐 개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뻔히 지금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소위 뭐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뭐 이런 영남 중심의 의원들이 있다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자기들은 개파가 없고 친한계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저는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이번에 정점식 의원을 옹립한 이 뭐라고 할까요 당내의 이 뭐 소위 찐윤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 의원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은 뭔가 변화하면 자기들은 앞으로 공천도 못 받고 밀려난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정말 참 어찌 보면 우리 당이 이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네. 과연 미래가 있을까? 견고한 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에 우리가 많이 좀 뭐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래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TK직을 기반으로 하는 영남권에 있는 그 부분에서 공천을 받으면 일단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완패를 하더라도 일단 영남권에서 공천을 받으면 그래도 생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마음을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본인이 뭐 그렇죠. 국회의원 뭐, 더 해서 네. 정치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그걸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희생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앞길과 욕심을 훨씬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그렇게 해서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 정도 위치에 갔으면은 그죠?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보수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는 부분을 이렇게 북합에서 하정우와 박민식을 이기고 돌아오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 전 대표를 보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당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